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월요일부터 수업 들어오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난 월요일부터 들었다. 화요일? 난 오늘 처음 왔다. 예, 처음 오셨습니까? 예. 이 공부 처음이다. 난 한 번 해봤다. 한 번 해보신 분, 네. 골고루 분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시험을 봤습니다. 30일에. 예. 그래서 동차로 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물론 가채점 결과지만. 예. 그래서 올해 공부를 하면서 강사 생활은 99년부터 했으니까 꽤 오랜 세월을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원 원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쪽에 계속 종사를 했었는데 실제 수험생 입장이 돼서 시험을 봐본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쉽게 생각했었습니다. 정말 쉬울 줄 알았고,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분들한테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왜 이렇게 까먹으세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근데 제가 막상 시험을 보고 나니까 시험 공부를 하는 기간 중에 저도 까먹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한 과목을 다 끝내서 정확히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뒤돌아선다는 게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한 1개월 정도 기간이 쫙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들이 쭉 날아가요. 그래서 어디론가 도망을 가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가까운 지근거리로 다시 땡겨야 되는 복습을 해줘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을 봐보니 수능 이후로 저는 처음 시험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입 때 보고 시험을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정말 긴장이 되더라고요. 긴장을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무슨 과목 선생이죠? 잘 모르시죠? 학개론 강사입니다. 부동산 학개론. 근데 1차 시험은 딱 민법하고 학개론 두 과목만 있어요. 두 과목만. 그러니까 제가 시험 공부를 한다니까 다른 선생님들께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어차피 1차는 붙었네. 제가 개론 시험을 보면 몇 점 정도 받을까요? 네? 100점? 100점을 못 받았습니다. 죄송스럽게도. 네, 한 문제를 틀렸어요. 근데 그 틀린 이유가 1번 문제 누가 봐도 재개발처럼 보이는 문제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 신개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놓쳐서 틀렸어요. 그리고 민법은 열심히 지난 이제 5월부터 6월까지 전 민법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한 과목만. 저는 공부 방법이 한 과목씩 좀 이렇게 다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전에도. 그래서 쭉 공부를 해보니까 한 달 반 정도를 우리 교수님들 민법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를 하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한 90점 이상 나오더라고요. 민법 한 과목만 파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한 과목만 공부할 수 있나요?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해야 되나요?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법을 그렇게 끝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다른 과목들이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중개사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민법이 저 멀리 조금씩 달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6월 달까지 제가 민법 공부를 했고 그럼 7, 8, 9, 10, 10월 이제 시험 남겨놓고 이틀 전에 민법 복습을 처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민법을 6월 달까지 정말 문제가 나오면 기출문제를 20회부터 30회까지 다 풀었었으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는 걸 알고 다 풀었던 것 같은데 막판에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복습을 해보려고 요약한 자료를 선생님들별로 자료를 봤더니 그 자료가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그래도 빠르게 한번 복습하고 들어가서 시험을 봤는데 역시나 명확하게 느껴지는 문제도 있었지만 헷갈리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민법도 저는 원래 목표가 90점 이상을 받는 게 목표였는데 택도 없었고 간신히 턱걸이에서 80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1차를 딱 보고 나니까 나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왜 포도당 캔디를 그렇게 시험장에 들고 가는지를 알았어요. 포도당 캔디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포도당 캔디라고 요만한 깍에 들어있는 캔디가 있는데 그 캔디 하나를 다 먹으면 포도당 주사를 하나 맞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반짝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좀 유행한 캔디였는데 수험생 중에 한 분이 이제 제가 멘토링을 하는데 제 멘티 중에 한 분이 선물해 주셔서 그걸 시험장에 들고 갔어요. 근데 1교시 때는 제가 개론 선생이니까 개론을 몇 분 만에 풀었을까요, 여러분? 40문제면 보통 몇 분에 풀죠? 40문제를 몇 분에 풀어야 되죠? 원래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OMR 카드 작성하고 검토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10분 정도는. 그래서 한 과목당 40문제에 50분이 주어지는데 저는 개론 선생이니까 얼마나 많은 개론 문제를 풀어봤겠어요. 그러니까 25분 만에 풀었어요. 계산 문제까지 해서 25분 만에 풀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민법의 나머지 시간을 다 썼습니다. 거의. 물론 자세히 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1교시 때는 제가 그나마 제 과목이니까 여유가 있어서 그 포도당 캔디를 입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었어요. 몇 알을. 그것도 다 먹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2차를 보는데 2차의 1교시가 공법하고 중개사법인데 그 문제를 딱 받아들고 푸는데 포도당 캔디를 볼 수 있었을까요? 옆에 놓고 보지들 못했어요. 아예 먹을 생각도 못했고 생각보다 문제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법에 우리 화요일날 어제 고상철 선생 수업 들으셨죠? 제가 고상철 선생하고는 거의 뭐 15년 이상, 16년 정도 된 사이인데 같이 돌아다니고 강의하고. 근데 고상철 선생의 별명이 뭐였냐면 아시나요? 공법의 신? 공법의 신이라고. 근데 저는 미리 이제 오픈을 하고 설명드리는 건 제가 고상철 선생보다는 2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형입니다, 형. 고상철 선생이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그 지점이에요. 항상 같이 있으면 고상철 선생이 더 형님처럼 보이나 봐요. 속이 깊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수강생들이 붙여진 별명이에요, 그건. 공법의 신이라고. 왜 공법의 신이냐면 시험 문제를 풀면 수강생분들이 예전에 학원을 운영할 때 밑에서 쫙 올라오시는 거예요. 학원이 예전에 5층에 있었는데 제가 운영하던 학원에. 그러면 시험 당일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세요. 오실 때 눈가가 촉촉합니다. 아예 울면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답을 모르는 상태죠. 그러니까 답을 맞춰보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공법이 꽈락 같대요. 꽈락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몇 점이죠? 40점? 그럼 16문제? 40문제 중에 16문제를 못 맞힌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럼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 받아도 붙나요? 떨어지나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긴장한 상태에서 막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올라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제 학원에 정답이 비치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답을 놓고 각자 이제 점수를 매겨보시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긋는 것보다 동그라미 치는 게 많아지는 거죠. 지금 무슨 과목을 설명드리고 있죠? 공법을.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55점에서 65점 사이. 그것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수강생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법의 신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렵게 느껴져도 실제로 맞춰보면 그만큼 맞더라.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그렇게 됐던 거죠. 공법의 과락만 아니면 붙었다. 2차를. 그러니까 그걸 확신을 못했던 거죠. 저 역시도. 저도 강사가 아니라 그 순간은 뭐였죠? 수험생이죠. 수험생. 한 명의 수험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맞춰보는데 그 마음을 똑같이 이해하면서 채점을 한 거죠. 생각보다 많이 맞더라고요. 65점 받았습니다. 공법을. 근데 그게 고상철 선생한테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의 거의 대부분의 채점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실제로 채점을 해보면 정말 많이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많이 들었던 내용들을 쿡쿡쿡 찾고 다니면 그게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제가 오늘 무슨 인문 강의죠? 기초인문 강의에 부동산 학개론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저의 시험 후일담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 3교시에 공시법하고 세법을 보는데 공법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을 좀 비웠어요. 그래서 뭐 가볍게 이제 풀고 뭐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점수가 나왔고 그래서 경험을 해봤는데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이제 오후죠. 4시였나요? 4시 반이었나요? 4시 반? 4시 20분? 네. 그 시간까지 시험장에 앉아서 시험을 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체력 싸움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나이가 많다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40대 중반 정도의 나이에 봤을 때 체력적으로 나중에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지를 이렇게 보면 글자가 처음에는 정말 명확하게 잘 꽂혀 들어왔는데 나중 되니까 약간 좀 날려서 들어오는 느낌? 그런 느낌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다른 강사분들한테, 동료 강사분들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다. 내가 경험을 해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앞으로 나는 바뀌겠다. 강사로서의 박수현은 바뀌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험생분들에게 왜 이렇게 자꾸 까먹냐는 얘기를 안 할 것이고, 첫 번째,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더 많이 반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과목 수가 많다 보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하세요 이렇게 정해놓고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였는지 까먹어요. 그럼 결국 그 부분에서 또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이상한 부분을 드립답하고 있는 본인 자신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사의 존재의 의미는 계속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반복해 드리는 게 그게 답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개론에서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 시험에도 제가 이따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75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이번에도. 그런데 대놓고 풀지 말라고 나온 문제가 7문제는 아예 풀지 말아라였어요. 그래서 그 7문제를 풀기 위해 들어가면 시간을 다 허비해서 나머지 풀라고 낸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상 난이도가 7문제, 중 난이도 16, 하 난이도가 17문제 정도. 제 기준, 제 수업 기준으로 따졌을 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작년도 이제 30일에 작년도가 아니죠, 올해. 대비해서 멘토링 개론이라고 이제 적혀질 겁니다. 제가 멘토링을 해드리거든요. 수험생분들에게. 그래서 제 멘티가 한 연번을 자세히 따져보진 못했지만 한 20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수강생들 전화 상담도 받아드리고 공부 계획도 짜드리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리고 막판에는 앱이 하나 있어서 같이 그 방에 초대해서 시간이 쭉 누적되는 그런 앱이 있어요. 거기서 수험생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내용들을 했었는데 정말 이 시험 붙으니까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해 보이나요? 근데 행복한데 약간 아파요. 어디가 아프냐면 몸이 아파요. 그래서 공부한다고 간만에 하도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열 몇 시간씩 또 열심히 저는 좀 쓰면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라 쓰면서 공부를 했더니 왼쪽이 약간 마비 증상이 마비까지는 아니지만 막 저릿저릿 아픈 거예요. 근데 목이 아파서 이제 이쪽으로 타고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한 4일간을 계속 병원을 다녔어요. 근데 그 병원을 다니면서 제가 문득 생각났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10년 정도 전에 제가 실제 학원에서 오픈을 해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 잠깐 좀 몸이 안 좋아서 저는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옆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개인 병원을 그 개인 병원에서 제가 원장이라는 걸 알고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인중개사학원 원장이라니까 고맙대요. 왜 고맙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학원 수강생분들이 몸이 아프다고 온대요. 이 공부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강생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힘든데 재밌고 뭔가 알아가는 맛이 있고 계속해서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수업 듣고 항상 하시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시험만 안 보면 참 재밌는 공부다. 근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시험 안 보실 거라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실 건가요?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제가 실제 수험 기간이 기간으로 따지면 6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그 중에 아예 공부를 못한 기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생활을 했던 기간이 6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과목에 정말 엄청난 이점이 있었죠. 1차 과목에서 둘 중에 한 과목을 80점 이상만 받을 수 있다면 나머지 과목은 몇 점 이상만 받아도 붙죠? 40점. 과락만 넘기면 붙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과목의 공부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돼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1차를 공부하는데 민법하고 개론 중에 둘 중 한 과목만 공부해도 된대요. 선택 과목이야, 만약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그 과목의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붙이겠다고 얘기를 해주면 두 과목 평균 60점보다 붙을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낮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100% 높아집니다. 100%. 왜냐하면 한 과목만 계속해서 공부하는 게 그만큼 성적을 올리긴 정말 좋아요. 근데 우리가 점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머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동시에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시험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과목별의 밸런스가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우리의 수험 기간에 절대적으로 주어져 있는 시간은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그 정해져 있는 시간에 1차를 합격하더라도 민법과 개론을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면 이 시험은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민법하고 개론하고 실제 양을 공부하면서 느껴본 양인 거예요. 이 양이 이 정도예요. 실제로. 뭐가 3배 많다는 얘기죠. 이거는 읽으실 수 있죠, 지금. 그래서 민법이 한 3배 정도 많아요. 그리고 민법 강의를 잘 하시는 분 강의를 듣게 되면 이게 약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이 계실 거냐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무슨 소리야? 개론이 더 어렵던데? 개론의 양이 더 방대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개론을 넓혀서 모든 범위를 커버하겠다고 공부를 해버리면 이 양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개론을 1차 시험에, 1차는 이 두 과목이에요. 1차 시험에 전략 과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략 과목. 그럼 전략 과목이면 우리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를 잘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 과목인 이유가 있어요. 정말 저한테 수업을 충실히만 잘 들으시면, 그리고 제가 하라는 복습만 제대로 따라와 주시면, 복습할 자료를 끊임없이 드릴 거예요. 문제풀이 자료를. 그것만 잘해주시면 실제 70시간만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와 주시면, 이 70시간의 기준은 여러분 11월부터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기초입문과정이죠.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특히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은 분명히 이름이
기초입문과정인데, 기초입문반인데, 저놈이 죽자고 덤비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입니까? 오리엔테이션이죠? 어떻게 공부하겠다, 어떤 범위로 나온다, 어떻게 나오니까 우리는 이렇게만 공부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책 받으셨나요? 책 오늘 아무도 안 갖고 오셨나요? 대단한데요? 노련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인문이니까.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아마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기초인문 과정은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경제론에는 뭐뭐뭐가 있다. 지대이론에는 뭐뭐뭐가 있다. 이 정도로 진짜 맛보기로 쭉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박 겉핥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개념은 있어요. 기초인문반 강의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의 무슨 요약집처럼 모든 걸 다 넣어놨어요. 개론을. 그리고 제가 PPT를 쏴가면서 PT를 이제 해가면서 수업을 드릴 텐데 그 PPT 자료가 다 교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몇 시간을 진행할 거냐면 기초인문을 다음 주부터 8주간, 3시간씩. 가끔은 3시간이 넘을 수도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지시네요. 그래서 3시간이 조금 넘어가서 한 26시간 정도를 강의를 할 것 같아요. 강의 시간이. 그럼 몇 시간 정도 빠지죠, 여러분? 이 정도는 빼줄 수 있어야 계산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얼마죠? 어렵나요? 저 5라고 적고 있죠? 지금 대단한, 네? 44 맞나요? 44시간? 그래서 이 44시간을 복습하는 데 쓰도록 복습하실 자료를 제가 다 나눠드리고 이 복습 자료는 다 뭐냐면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만든 문제일까요? 기출문제일까요? 기출문제예요. 여러분 기출은 어떤 말의 줄임말이죠? 이미 출제된, 이미 기자에 나올 출자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시험 봤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로 구성한 제가 매일 기뽀라는 게 있습니다. 매일 기뽀는 무엇의 줄임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 기뽀가 있습니다. 매일 기출문제 뽀개기예요. 그래서 매일 어딘가로 들어가셔서 이걸 받으셔서 풀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개까지 진행이 되냐면 작년 기준으로 55에서 끝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55일을 하면 돼요. 55일. 그럼 55일이면 12월 달까지 끝날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준으로 12월 달까지 끝나겠죠? 맞나요? 맞죠? 그러면 이걸 하는데 이 문제들이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기출문제를 그냥 쫙 깔아놓은 게 아니라 OX 형태나 괄호 메꾸기 형태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다 이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재창조를 해놨어요. 재해석을. 그래서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 그에 맞는 매일 기보 내용을 매일 쭉 따라오시면서 풀어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매일 기보맨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네, 매일 기출문제 뽀개기 프리 멘토링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기보 1이 있으면 매일 기보맨 1이 있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문제를 풀 때 어떤 걸 느끼게 되죠? 아, 이건 내가 잘 모르는구나, 이건 내가 잘 알고 있구나 느낄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걸 느끼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론 강의만 계속 들을 때에는 강사가 강의를 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래, 나도 알아. 저 정도는 나도 알지. 근데 혼자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도 발생하냐면 강의를 잘 못하는 강사와 강의를 잘하는 강사가 있어요. 양쪽 학원에. 실제 오프라인 학원에 두 강사가 있어요. 똑같은 과목에.
그런데 실력이, 그 배우는 수강생들의 실력이 나중에 한 4월 정도 지나면, 4개월 정도 지나면 비슷해져요. 왜 비슷해질까요? 맞추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비슷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강의를 잘하는 강사한테들은, 수강생들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듣는 순간 다 이해가 되니까 다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뭘 안 하냐면 복습을 안 해요. 본인 스스로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강의를 잘 못하는 강사한테 강의를 듣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답답하죠, 듣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일이 발생하죠?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예? 그래서 강사는 뭔가 내용을 그냥 던져주기만 했고 본인이 공부해서 나중엔 비슷한 실력이 돼버려요. 되셨죠? 그럼 제일 좋은 건 강의를 잘하는 강사한테 잘 듣고 그에 맞는 공부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면 되는 거죠. 끊기지 않고.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11월 달부터 시작하는 특공대예요. 예전에 우리 농담 삼아 특공대는 뭐였죠? 특별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원래는 특별히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진짜 특별히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번 12월 달이 딱 지나면 12월 말에 모의고사를 한번 보려고 해요. 당혹스럽죠? 이게 무슨 소린가? 무슨 12월 달에 모의고사를 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모의고사를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회차별로 섞어서 중요한 문제들을 한번 볼 거예요. 시험을. 저하고 여러분들 사이에서 볼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아마 제가 정말 약속한데 이 성적이 최소 65점 이상 나올 거예요. 네. 안 기쁜가요? 별거 아닌가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왜 큰 거냐면, 이렇게 들어주시면, 이렇게 끝내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걸 이렇게 공부하는데 하루 종일 계속 개로만 파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이 점수 갈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가 되는 거죠? 박수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이름이 박수연인데 이름도 안 적고 얘기했죠, 지금까지? 쟤는 누군데 저렇게 앞에서 떠들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아까 시험장 들어갈 때 저는 1차 시험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죠? 저는 개론 공부를 따로 빡시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 개론을 끝까지 맛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법 공부하는데 집중도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수강생들의 꿈은 뭐냐면 1차 중에 동차 준비생을 기준으로 1차 중에 단 한 과목이라도 정말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을 빨리 만들어 놓고 나머지 과목을 공부해보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 열망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소리를 안 내는데 그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걸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 12월 달에 65점 정도까지 끌어올린 상태에서 강의만 듣는 거예요. 강의 듣고 제가 나눠드리는 하프 모의고사 뭐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이제 풀게 될 거예요. 학원에서 제공하는 내용들도 자료를 받아보고 끊임없이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러면 1, 2월 달 강의 끝난 다음에 장담컨대 70점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1월 달부터 민법. 11월 달에도 민법이 뭐가 더 양이 많다고 그랬죠? 민법이 3배 정도 많다고 그랬죠, 양이. 그럼 민법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뽑아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몇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그랬죠? 70시간. 나눠보세요. 나눠보세요, 빨리. 2달이면 며칠이에요? 60일? 그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계산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일자로 따져보면 하루당 공부 시간이 개론에 약 몇 시간 정도를 투자하면 1시간 약간 넘게 투자하면 1시간 반을 투자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는 거겠죠? 그럼 이 시간을 달성할 수 있나요?
네.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드릴 거예요. 하루에 매일 기뽀를 하면서 그 주에 공부한 내용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총론 부분을 제가 하도 민법을 공부했더니 이제 총칙이라고 하네요. 총론 부분을 개론을 수업을 쭉 한 다음에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매일 기뽀를 여러분들한테 매일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랜드프로의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되세요? 그래서 매일 그걸 풀면서 한 주간의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에 경제론 부분을 수업한 다음에 또 여러분들은 이걸 매일같이 푸시는 거예요. 근데 이 풀이를 할 때까지 시간이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 OX 문제로 20문제에서 많으면 24, 적을 땐 16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제가 멘토링을 다 해놨다고 그랬죠. 풀이를. 근데 이 풀이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OX 문제니까 얘는 O, 얘는 X. 그리고 뭐가 잘못됐으니까 뭐다. 이렇게 달아놓은 게 아니에요. 전 학창시절에 공부를 할 때 하나의 지문이 있으면 그 지문을 맞다 틀리다만 판단한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파생해서 다른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밑에다 다 적어가면서 공부했거든요. 그게 효과적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 프리 멘토링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만 꾸준히 따라와 주시면 하루에 몇 시간만? 1시간 정도만 수업 들으시고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여러분 12월 말에 몇 점을 달성할 수 있다? 65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편차에 따라서 이건 평균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 저한테 2월 달에 연락을 처음 한 온라인 수강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 방법을 알려달라고, 직장인인데 공부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로 상담을 한 1시간 넘게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개론은 뭐만 들으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는 11, 12월 달 강의는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1, 2월 달 기본 과정 들어가는 것만 수업을 듣고, 그때 과정이 몇 시간이었냐면 32시간이었어요. 이것만 듣고 얘만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한 3주 기간 동안 다른 과목 하지 말고 개론만 한번 해보라고. 근데 정확하게 시간은 2주에 이분이 이번에 최종 합격을 했는데 모의고사를 보고 연락이 왔어요. 3월 달에. 3월 처음 모의고사를 보고 연락이 왔어요. 몇 점 받았냐면 개론 85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개론의 양이 많다 적다? 많다 적다. 보고 대답해 보세요, 빨리. 예, 적어요. 진짜 적어요. 근데 적은데 왜 양이 많게 느껴지냐면 어떤 한 부분들의 개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그 개념이 계속 헷갈리니까. 투자론, 경제론, 금융론 등에 약간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좀 깊게 들어가면. 근데 그 원리만 알면 굉장히 쉬운데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메꾸려고. 그러니까 기초공사만 잘하면 개론은 빨리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남는 시간에 여러분 놀아야 될까요? 뭘 하라는 얘기죠? 민법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무슨 과목이라고 그랬죠? 개론은? 전략 과목이라고 그랬죠? 전략 과목. 근데 이 전략이 이거예요. 이거. 시간을 전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70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처럼 보이시겠지만 하루 짜져보면 별로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 12월 달까지 여러분 기준으로 끝내시면 제가 정말 보장해 드릴게요. 되십니까? 그러면 내년도 시험장, 10월 말에 볼 시험장에서 진짜 웃으면서 풀 수 있어요. 기쁜 마음. 저처럼 개론을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까지 빠른 시간 안에 풀 필요는 없겠지만 되시죠? 힘이 나나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합격하기 위해서, 어렵게 합격하기 위해서? 쉽게. 확실하게 합격하기 위해서 랜드프로를 선택하신 거 맞으시죠? 우리를? 그렇죠? 우리는 프로인가요? 아마추어인가요? 프로죠, 프로. 그래서 약도 믿고 복용해야 효과가 큰가요? 이 약 먹어도 나을까 말까 의심하면서 먹는 게 효과가 큰가요? 믿고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일까요? 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약입니다, 약. 그러면 믿고 복용하면 효과가 더 커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란 약을 믿고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약을 사서 드실 때 신약을 위주로 드시나요? 그러니까 어느 이름 모를 제약회사에서 만든 처음 나온 약을 나는 마르타 기질이 있어 그러면서 먼저 먹어보나요? 아니죠. 검증된 걸 먹죠. 그죠? 남들이 그 약을 먹었을 때 효과를 봤다고 얘기해야 나도 먹으면 효과를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검증된 약이니까 믿고 복용하셔도 됩니다. 자, 되셨죠? 지금까지 제가 쭉 연결을 해서 뭘 설명을 드려본 거냐면, 뭘 설명했죠,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바로 했던 게 뭐예요? 시험 후기, 나도 수강생이었다. 30일에. 동차를 붙은 것 같다. 난 1차가 좀 더 쉬웠다. 그랬더니 여기까지 딱 들으시고 재수없어 그러면서 이제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실은 재수없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한 과목을 먼저 끝내는 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11, 12월 달을 절대로 그냥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11, 12월 달에 제가 개론해서 쉽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재밌게 수업할 수 있어요. 정말 재밌게. 투자론에서 실제로 현실에선 왜 투자론이 필요한지, 투자 수익률 계산을 했을 때 경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너무 재밌게 설명할 수 있어요. 시험에 나오나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모여있는 이유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건가요? 아니죠. 뭐 하기 위해 모여있는 거예요? 우린 정확한 목표가 있죠.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무조건적인 합격? 예, 그걸 위해서 앉아있는 거죠. 전 이 앞에 서 있는 거고. 전 정말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저는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11월, 12월 달을 타학원, 어떤 회사의 타학원, 이 지구상에 이렇게 빡세게 공부한 데가 우리밖에 없겠죠. 공인중개사 시험을.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중개사학원의 11월, 12월 달의 정규 과정은 다 기초입문 과정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저처럼 빡세게 강의하는 개론 강사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도에 기초입문반 강의를 할 때 인사도 안 했어요. 처음부터 수업만 했어.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처음 강의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무서웠겠죠. 다른 강사 얘기를 들으면 천천히 얘기해서 다 알아들을만 한데 얘는 PPT를 싸가면서 파파박 넘기면서 이게 나온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 뜨거 그러면서 도망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완전히 도망가신 분도 계셨던 거죠. 근데 11월 달 강의부터 열심히 들었던 분들은 정말 넉넉하게 합격하셨어요. 진짜로. 중요한 건 우리는 강의실 이외에서 친목 도모할 수 있나요? 저하고? 도모할 수 있어요. 도모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름 친절해요. 착합니다, 나름.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강의실 안에서는 정말 전투적으로 한다는 게 재미없이 공부하자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정말 아껴서 쓰면서 문제에 나올 부분들을 제가 연습을 계속 시켜드릴 거예요. 될 때까지. 그래서 그만큼 죽어라 반복하는 내용이 시험장 들어가면 포도시 기억나서 찍고 나오는 시험이에요. 왜? 개론을 완벽히 잡아놨어도 나중에 다른 과목들이 와서 계속 섞일 테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흐름을 잡아놓지 않는 이상은 무너져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 11, 12월 달에 고생을 같이 빡세게,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빡세게. 예. 같이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한 내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도. 그리고 필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의 할 게 없을 거예요. 제가 PPT 자료를 거의 대부분 교재에다 다 넣어놨기 때문에. 되셨죠?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이 가버렸네요.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소중한 얘기고 저한테도 첫인사와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앞으로 뭘 하겠다는 다짐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 교시에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름이 여기 있었네요. 예. 이름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까지 띄워놓고 할걸.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뭐뭐가 나오고 어떤 범위 내에서 나오는지 제가 분석했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갈 건지 실제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한번 드려볼 예정입니다. 되십니까? 예, 10분 쉬시고 집에 가지 마시고 다시 돌아와서 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